외국인이 생각을 바꾼 걸까요? 수급에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소량 담으면서 시장을 간보고 있고요. 동학 개미운동의 주체자, 이 승리자였던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일인지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1920선 이 자리부터는 자신이 없어서일까요? 자, 지금 가격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매한 지수단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어디를 봐야 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맛 2부 시작합니다. 박재현의 머니클립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YP 인베스트 박재현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KCC나 금호, 석유 같은 화학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화학산업에 대해서 또 전반적인 이야기 들려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하면서 느낀 게 지금 이 업종을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자, 첫 번째, 코로나19로 수요가 감소돼 있다. 약간 부정적인 전망들도 나오지만 한편에서는 원유 가격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수혜를 볼 것이다. 이렇게 엇갈리는 분석이 있는데 지금은 어떤 툴로 바라보는 게 더 맞을까요? 일단 우리 꽤 몇 주 했는데 머니클럽. 클럽. 네. 자, 시작해 볼게요. 예. 화학 얘기를 이제 오늘 해보려 그러는데 이제 꽤 많이 올랐죠. 올랐고 오늘도 괜찮습니다. 사실 뭐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워낙 급상승을 좀 보여줬고 시장에 대비해서 좀 뭐랄까 이런 민감도가 굉장히 큰 종목이다 보니까 그리고 조금 덜 간 종목은 뭐 롯데케미칼 뭐 이런 기업들을 보면 상당히 주가 흐름이 좋은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뭐 앵커님께서 얘기를 하신 것처럼 어쨌든 간 뭔가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니까 물건 안 팔리면 끝이잖아 라는 생각도 있잖아요. 그럼 네. 요즘 사람들 뭐 잘 물건 안 쓰는데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기름값이 떨어졌으니까 마진이 좋잖아.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될 건데 일단 뭐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장은 이미 알고 있죠. 그냥 마진이 높은 쪽으로 더 뭐 무게를 실어주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우리나라와 이제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화학 제품을 만들고 미국, 사우디 뭐 이런 데가 있는데 어디가 조금 더 유리해지느냐에 대한 거고 최근에 특히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화학 기업들의 주가를 좀 보면 되게 오래 떨어졌습니다. 그냥 뭐 관심의 박도 저 화면 밖으로 나갈 정도로 완전히 관심이 떨어진 상태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심상치 않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뭐 누구는 뭐 어디에 매물대가 있니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할 거고 그럼 이게 뭐 반등이 뭐 얼마 안 간다는 얘기도 되게 많을 텐데 근데 조금 더 우리 좀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점치는 거 말고. 자, 대한민국이 있고요. 뭐 미국, 사우디를 이렇게 해놨는데 대한민국은 나프타에 대한 의존도가 93%나 된다고 해요. 미국과 사우디는 보니까 에탄에 의존을 한다 그럽니다. 에탄은 78%, 사우디는 63%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나프타는 기름이 원료입니다. 기름으로부터 나오는 거고요. 에탄은 가스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값이 올라가면 나프타도 가격이 올라가겠죠. 가스 가격이 올라가면 에탄의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원료로 쓰니까 우리 같은 경우엔 그래요. 기름 가격이 올라가서 나프타의 가격이 비싸지면 우리는 어떤 뭐 에틸렌이라든지 이런 화학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뭔가 조금 마진이 손해를 볼 것 같은 느낌이고요. 미국이나 사우디 같이 에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가스 가격이 올라가면 에탄에 대한 혹은 뭐 가스의 생산량이 적어져서 그러면 에탄이 비싸지면서 미국이 화학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조금 애를 먹을 수가 있겠죠. 자, 이거를 일단 기본으로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아까 이미 알다시피 제가 뭐 기름값이 오르면 뭐 하면 이랬지만 기름값은 떨어졌죠, 그죠? 그 얘기로 오늘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설비별로 에틸렌의 생산 비용을 좀 봤더니 미국의 ECC고 이게 ECC가 에탄으로 만드는 거고요. NCC는 나프타입니다. 좀 이따 계속 ECC와 NCC가 많이 나올 텐데 이 정도는 기억을 좀 해주세요. 미국, 사우디는 여기 있어요. 그죠? 생산 원가입니다. 이 Y축이. 그리고 NCC들은 다 위에 있죠, 뭔가. 그죠? 동부가도 그렇고 다 뭔가 조금 비싸요, 만드는데. 그러면 만드는 데 있어서 비싸다라는 건 팔리는 건 비슷한 가격에 팔립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마진이 줄어드는 걸 거고 뭔가 미국에 비해서 사우디에 비해서 중동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화학 제품은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마진이 큰 데서 내가 좀 깎아줄게라고 하면은 더 많이 사갈 거고 우리는 뭐 깎아줄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워낙에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에틸렌의 생산 비용이 많이 이제 뭐 많이 비싸지진 않았어요. 근데 나프타의 생산 비용이 꽤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와 미국의 ECC, 아시아의 NCC를 비교를 하면 180달러 톤당이고 아시아는 190이죠. 그죠? 거의 비슷해졌어요. 사실은 지금은 조금 역전이 되기도 했는데 그 그래프까지는 가져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굉장히 비슷해졌다는 거고요. 이 괴리율이 축소된 거는 다음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진한 게 나프타고요. 옅은 게 에탄입니다. 원래 싸요. 원래 굉장히 에탄은 쌉니다. 나프타는 원래 비쌉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이렇게는 많이 벌어져 있던 게 어쨌든 간 조금 이게 좁혀지면 나프타를 이용해서 생산을 하는 우리나라 같은 동북아 같은 나라들은 분명히 좋아질 거고요. 얘네는 워낙에 쌉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 셰일 오일이 막 2017년 2009년 이때부터 막 난리가 났죠. 그때부터 해가지고 기름을 셰일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부속품으로 부산물로 나오는 게 가스란 말이에요. 그 가스를 가지고 이 에탄을 만들기 때문에 사실은 가격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이 괴리율이 요즘 괴리율이라는 말 참 많이 하네요. 괴리율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죠? 자, 근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굴착 장비수가 감소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그래프를 만들지 않고 숫자로 가져왔는데 숫자로 봐도 상당히 눈에 띄죠. 3월 28일에 발표가 됐던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금요일 날 밤 이제 우리나라 시간 토요일 새벽에 나오는데 3월 28일에가 624개 쭉 줄었죠. 4월 25일 지난주에는 378개까지 내려왔습니다. 굴착 장비수가 감소를 했다라는 건 기름을 별로 그렇게 생산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최근에 뭐 기름값이 워낙 많이 빠지기도 했고, 근데 기름값이 빠지다 보니까 셰일 오일 업체들도 뭐 생산하기가 싫죠. 요즘 뭐 구조조정 들어간 것도 있고 얼마 전에 보니까 한 기업은 미국의 한 정유업체는 지금 파산 신청을 한 기업도 드디어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요즘 생산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생산의 부산물로서 에탄이 나옵니다. 그런데 생산을 많이 안 할 거니까 에탄이 부족해질 수가 있겠죠. 그죠? 원래부터 공급이 많아서 아까도 보다시피 너무너무 싼 에탄이 조금은 가격이 올라갈 여지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죠? 2016년 수준까지 지금 이 굴착 장비수, 리그 카운트라고 부르는데 이 굴착 장비수가 감소를 하는 바람에 기름값은 빠졌기 때문에 생산 안 해가 됐고 생산 안 하다 보니까 부산물로 나오는 에탄이 조금 부족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원유의 공급 과잉이 나오니까 당연히 원유를 원재료로 쓰는 그런 산업들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화학 제품에 대해서 수요가 감소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요즘 워낙 소비 둔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서요. 그렇죠. 사실 뭐 요즘 많이 팔리는 게 거의 없습니다. 사실 뭐 마스크, 뭐 손세정제 이런 거 말고는 많이 없는데 잘 생각해 보면 마스크에도 손세정제에도 이 석유화학 물질은 들어갑니다. 네. 끈에도 들어가고요. 이 뒤에 판에도 들어가고요. 손세정제에도 들어가고 전부 다 들어가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뭐 폴리에틸렌, 폴리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전부 다 사실은 석유화학 제품인데 우린 그냥 뭐 옷 중에서 좀 면도 좀 아주 좀 저가 보면은 화학으로 된 게 있죠. 불 붙이면 확 붙어버리는 거. 이런 것도 전부 다 화학 원료로 만든 건데 사실 우리는 모르고 그냥 면이랑 비슷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죠. 하지만 이거 다 석유로 만들고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우려가 당연히 있긴 해요. 안 팔리긴 당연히 안 팔리겠죠. 그죠? 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되느냐. 우리가 뭐 에틸렌, 프로필렌. 참 오늘은 단어들이 어려운데 기억하지 마세요. 아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에틸렌과 프로필렌이라는 게 있는데요. 딱 색깔 파란 거 요거 하나만 볼게요. 밑으로 쭉 내려왔죠. 그죠? 2020년의 익스펙테이션 기대값이고요. 1월부터 4월로 가면서 코로나가 난리가 났고 쭉 빠졌다가 나중에 올라오겠지라고 하는 예상 정도입니다. 프로필렌도 비슷해요. 이것도 이제 화학 제품인데 화학 제품도 1월부터 4월까지 가면서 코로나가 또 난리가 났고 쭉 빠졌다가 괜찮아지겠지라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많이 줄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분명히 뭔가 수요가 감소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 많이 팔아먹어야 되는데 안 팔린다는 뜻 아니에요, 그죠? 나중에 회복되는 건 그건 나중에 니네 생각이고
많이 안 팔린다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화학 업종이나 화학 기업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기대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수요가 분명히 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 우려할 수준 정도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기름이 있고 화학 제품이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되게 같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차피 기름으로 만드는 거 아니야라고 하니까. 근데 기름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데는 어딜까요? 사실 운송에 가장 많이 쓰입니다. 자동차, 뭐 비행기 이런 데 제일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화학 제품은 어디 쓰이냐면 아까도 제가 뭐 옷 만드는 데 쓰인다, 플라스틱 만드는 데 쓰인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화학 제품은 그야말로 소비입니다. 어떤 뭐 운송이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쓰는 그냥 소비 물건들에 굉장히 많이 쓰는 게 화학 제품이거든요. 쓰이는 곳 자체가 일단 다르고요. 물론 이제 원재료 가격 자체가 뭐 석유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게 코로나19 때문이잖아 라고 생각해보면, 야, 코로나19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하락한다면서 왜 수요는 그렇게 많이 타격을 안 입는데? 라고 하면은 사실 타격을 많이 안 입을 수가 있는 게, 요즘 택배 많이 보내시죠? 택배 보내다 보면 포장을 해야 돼요. 이 포장하는 비닐이니 뭐니 전부 화학 제품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마스크도 있죠. 손 세정제도 있죠.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좀 생활에 깊숙이 있으면서 그냥 계속 쓰게 되는 것들이 대부분 화학 제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생각보다 수요가 많이 꺾이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화학 업종 전체 전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우리나라를 제가 딱 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는, 저 NCC 아까 뭐라 그랬죠? 저것만 하나 기억하자 그랬죠. NCC가 있고 ECC가 있다. ECC는 에탄올로 만드는 미국이라고 생각할게요. NCC는 나프타로 만드는 우리나라라고 얘기하시면, 자 보시면 파란색 선이 이 NCC인데 나프타인데 이걸로 점유율이 갑자기 뛰어오르고 있죠. 그죠? 2020년 1분기부터. 원래는 항상 져요. 항상 집니다. 근데 드디어 뛰어올라서 뭔가 역전하려는 느낌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라는 건데, 자 지금 뭐 일단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수요가 많이 망가지지 않았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려보면, 자 2020년 4월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가격이 많이 꺾이지 않았어요. 요거는 뭐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수요가 그렇게 심각하냐라는 거에서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자 프로필렌은 그런데 석유화학이 이 경기 변동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그런 업종인데, 제가 왜 그러면은 NCC가 이제 ECC보다 더 나아지느냐라고 말을 하면, 지금 미국의 석유화학단지 근로자 수를 볼게요. 뭐 텍사스하고 루이지애나인데 쭉 줄었죠, 그죠? 언제부턴가 2017년이 지나면서부터 갑자기 한 19년까지 괜찮나요? 그러다가 20년에 오면서 뚝 줄었습니다. 뭔가 화학 제품을 많이 안 만드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뭐가 좀 그러냐면 사실은 ECC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에탄올로 만드는 이 화학 제품이라는 게 상당히 오래전부터 증설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제 뭐 퍼스트 웨이브라고 하고 첫 번째 이제 물결이라고 하고 뭐 세컨드 웨이브가 있어요. 두 번째 물결이 있는데, 사실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가 첫 번째 증설 사이클입니다. 2021년부터 24년까지가 두 번째 증설 사이클이고요. 자, 그런데 첫 번째 증설 사이클에는 분명히 증설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러면 에탄은 그렇지 않아도 남아 돌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탄은 많은데 생산을 더 해버린대. 에틸렌을 더 생산을 해버린답니다. 그럼 그렇지 않아도 분명히 남아 도는데 그거를 내가 더 생산을 해버린다고 하고 2021년부터는 2차 증설을 한다고 하죠. 그러면 NCC는 어떻게 살아남죠? 못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가 잘 살펴보시면 2017년, 18년도부터 해가지고 증설한다는 사이클이 그때 있을 때예요. 미국이 ECC를 증설한다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기업들의 주가를 한번 보시면 최근에 한 뭐 3, 4년 정도를 쭉 빠집니다. 뭐 그냥 밑에서 받아주는 거 없이 그냥 계속 내려와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뭐 코로나까지 맞으면서 한번 쿵 꺾였다가 다시 갑자기 급등을 하는 와중이거든요. 그럼 제가 오늘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올라타도 될까? 왜냐하면 화학업종이 자꾸 반짝거리는데 이때까지 사실 3, 4년 동안 이 화학업종에 대한 주가를 안 보신 분들은 내가 이거를 왜 봐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왠지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꽤 좋아졌으니까. 자, 그런데 아무튼간 이렇게 미국이 생각보다 ECC에 대해서 증설을 못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아니 어차피 지금도 에틸렌은 남아 도는데 증설을 또 하면 어떡하냐 이거죠.
게다가 에탄 가격은 지금 올라갈 것 같아요. 아까 왜 그렇다 그랬죠? 기름 생산을 줄여요. 기름 생산을 줄이면 여기서 부산물로 나오는 게 에탄인데, 이 천연가스고 이걸로 만드는 게 에탄인데, 지금 기름을 덜 생산을 하게 되면 당연히 천연가스가 부족해지고 에탄도 부족해집니다. 가격이 올라가요. 마진이 안 남습니다. 근데 뭐하러 우리가 지금 시작도 안 한 증설 2021년부터 24년까지의 사이클을 뭐하러 견디냐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게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게 이 ECC가 증설하는 거에 대한 불안 요소를 우린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뭐예요? 좀 전에 2021년부터 24년까지 아주 큰 폭의 또 증산을 한다 그랬었는데 정책이 불확실하니까 안 하는 거죠. 미뤄져도 좋고요. 취소되면 대박이고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최근 저유가 때문에 NCC가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저유가 때문에 NCC가 ECC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분명히 안 좋았었는데 좋아진다라는 점 하나. 그래서 우리 화학기업에 관심을 꼭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첫째로 경기 회복될 때 이 화학 제품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온 세상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클리컬 업종이다 뭐 이런 얘기로 부르기도 하는데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공급이 막 엄청 많을 거냐 그렇지도 않아요. 왜요? 아까 증설을 이거 요즘 흔들리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시간을 우리가 벌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셋째, 코로나 이후에 뭔가 이 비대면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안 만나는 것들, 이게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택배를 많이 싸야죠. 포장을 해야 됩니다. 손 세정제 쓰죠. 많이들 쓰시죠. 마스크 꽤 많이 쓰고 다니죠. 자, 여기에 전부 다 화학 제품들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수요는 생각보다 괜찮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마진을 잡을 시기가 왔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마진이 우리가 ECC에 비해서 좀 뒤처지기 시작했다? 2017년이라고요. 그럼 2017년부터 우리가 뒤처졌는데 지금 2020년입니다. 내년도 정도에는 진짜로 괜찮을 것 같고 올해 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4년, 3년 만에 돌아오는 사이클이에요. 이 사이클을 굳이 놓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화학 제품, 우리나라 화학기업 관련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핵심 포인트는 우리 화학기업에 관심을 갖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NCC 흐름에 집중을 하고 계셨는데요. 관련해서 조금 더 흐름을 좁혀볼까요? 종목별 이야기요. 국내 NCC 관련 업체로는 LG화학이라든지 뭐 금호석유가 대표적일 것 같은데 혹시 종목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뭐 유망하게 바라보는 종목군? 다 얘기를 드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없잖아요. 네, 방송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긴 합니다만 LG화학 괜찮죠? 괜찮습니다만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쪽으로 사실은 좀 뭐랄까요? 사실은 그 배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이 중대형 배터리라는 게 유명은 합니다만 그렇게 수익성에서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리포트를 보시고 그 안에서 뭐 얼마큼 매출이 나오고 얼마큼 수익이 잡힌다에 대해서 LG화학에서 중대형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LG화학에서도 화학 제품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많이 보셔야 되는 건 사실인데 그런데 LG화학은 너무 배터리가 묻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 볼 때 배터리가 안 가는데 화학 때문에 LG화학이 간다라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이보다는 사실 대한유화나 아니면 롯데케미칼을 저는 훨씬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나 뭐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NCC가 좋아지면서부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중심에 좀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가져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롯데케미칼과 대한유화 종목으로 알려주셨고요. 시장을 점치지 말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신 김에 유가 관련해서 전망도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이번에도 이제 오늘 가서 무슨 얘기 할까라고 저희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유가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 얘기를 2주를 연속으로 한 것 같은데 또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한마디는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은 5월이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가 이번 주가 굉장히 짧죠. 이거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5월이 시작되게 될 텐데 5월이 시작되고 나면은 5월 1일부터는 이제 감산이 시작됩니다. 970만 배럴이라는 걸 감산하게 되는데
네, 11%나 또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근데 11%라는 게 물론 이제 지금 ETF나 뭐 ETN 오늘 아주 큰일 났던데. 그쪽을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잠깐만 계실래요? 계시는 분들은 이 11%라는 게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유가가 11%나 빠졌었는데 1불 90점 빠진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고 좀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도 뭐 해외 선물 관련해서도 꽤 오랫동안 이제 지켜본 바에 따르면 사실은 저거는 변동성이 그렇게 크다고 생각은 안 하셔도 되는 정도긴 해요. 근데 이제 ETF 같은 걸 거래할 때는 조금 이제 부담이 되는 숫자긴 합니다만은 저 정도는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5월 1일부터 감산을 할 텐데 지켜볼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970만 배럴 이제 감산을 하게 되죠. 근데 기대요. 그래요. 뭐 지켜볼 거 참 많은데 실망할 것들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970만 배럴, 1000만 배럴 정도 감산을 한대. 감산을 잘 지켰대. 근데 그게 언제 나오냐면 이게 5월이 지나야 나옵니다. 이게 중간중간에 너 잘하고 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가는 게 아니고 5월이 통으로 다 지나고 나야 그래야 이제 5월 달에 뭐 사우디는 원래 뭐 얼마나 감산하기로 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덜 했느니 러시아는 이만큼 하기로 했는데 뭐 요만큼 했다느니 그런 감산 우리가 소위 감산 이행률이라고 하는 게 5월이 다 지나야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냥 기대만 해야 되는 거예요. 잘 지키고 있겠지라고. 그러면서 가끔가다 한 번씩 기사에 지금 현재 안 지키고 있다더라 러시아가. 뭐 이런 이제 기사가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뭐 미국과 캐나다가 이제 생산량이 얼마나 감소될지 이것도 이제 뭐 트럼프가 우리는 어차피 가격이 싸지면 생산량이 감소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그리고 뭐 다행인 건 아닌데 미국에서 이제 한 석유 업체가 파산 신청을 한 기업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업이 나왔다라는 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트럼프 미국의 행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되는 이슈가 아닐까 싶어요. 특히 저번에 제가 몇 번을 이제 보여드렸던 자료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유정에서 기름을 퍼내는데 얼마 정도 WTI를 네가 시장에 팔 수 있으면 이 기름 기존의 유정을 너는 유지할 수 있겠어? 라고 물어봤더니 한 26불에서 30불 중반 수준까지 나왔었거든요. 근데 전혀 뭐 못 미치는 15불이죠, 지금. 제 근월물로 봤을 때. 자, 그런데 신규 유정이 필요하단 말이죠. 어차피 이 기업들한테는. 새롭게 뭔가 유정을 개발하고 파내서 또 이걸 가지고 팔아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신규 유정은 과연 그러면 얼마나 너네가 비싸게 줘야지 그래도 이걸 좀 유지하고 개발할 마음이 좀 생기겠니? 라고 와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미국 기업들한테 제일 그때 낮았던 곳이 막 45불?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높은 데는 52불 이 정도까지 되더라고요. 그러면 가만히 냅둬도 사실은 망하기 일보 직전이고 이 기업들이 예전에 막 우리가 2008년에 뭐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 그때는 사실 그랬어요. 뭐 CDO라고 하는 거. CDO에 대해서 뭐 스탠다드 앤 푸어스나 피치나 뭐 이런 데서 이 신용평가를 하죠. 그때 신용평가를 그냥 막 좋게 줬습니다. 그냥 팔아버리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 못해요. 이 석유 에너지 기업들에 대해서도 이 국제 신용평가사에서 분명히 신용평가를 깎을 날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채권 금리가 갑자기 급등하게 될 것이고 채권 가격이 뚝 떨어지면 회사가 도미노처럼 쓰러질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면 미국 행정부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뭐 이제 지금 유가가 자꾸 빠지고 있으니까 제가 하는 이런 말들이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되시거나 그냥 위안이 안 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뭐 생각하건대 놔두지 않을 겁니다. 이대로의 유가를 그대로 놔두지 않고 분명히 어떤 이번 이제 5월 시작하는과 동시에 어떤 정책이나 뭐 물밑 작업을 통해서라도 유가를 올리기 위한 이런 방안들을 많이 미국에서도 나오게 될 테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말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해야 될 건 감산 이행률에 포인트 맞추면서 뉴스 플로우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매주 월요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JYP 인베스트 박재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